여러분, 역사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아마 빛바랜 흑백 사진, 아니면 딱딱한 기록 같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역사의 한 장면을 화가의 생생한 붓터치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김학수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100여 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뿌리 내리던 그 새벽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타임머신이 되어줄 게 바로 이 화집입니다. 글자가 아니라 화가의 눈을 빌려서 그가 붓으로 포착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과연 그 첫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조선 후기, 세상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은둔의 왕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고요했던 이 땅에 낯선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첫 만남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됐을까요? 본격적인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에 이렇게 작은 파문들이 먼저 일었던 겁니다. 제주도의 표류한 선원, 무역선을 타고 잠시 들른 선교사. 이 하나하나는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게 된 겁니다. 이 그림들 좀 보세요. 왼쪽 그림, 저 언덕 위에서 생전 처음 보는 배를 내려다보는 조선 사람들 표정에서 호기심이랑 경계심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오른쪽 그림에선 드디어 마주섰는데 이건 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마저 흐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이 시작되던 시기로 넘어갑니다.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된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그림 한 장에 정말 많은 걸 말해주네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험한 산을 넘어서라도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들의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정교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거대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 바로 집에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낯선 가르침이 한국인의 삶 속에 스며들기에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있었을까요?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1884년, 오른쪽이 1895년. 불과 11년 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초가집이 이렇게 번듯한 기와집 교회로 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새로운 믿음이 이 땅에 아주 빠르고 또 깊숙하게 뿌리 내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공동체가 커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양식 교회가 하나둘씩 지어지면서 우리가 알던 조선의 풍경, 그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먼저 이 풍경을 눈에 한번 잘 담아두세요. 부드러운 산 능선 아래로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수백 년간 변치 않았던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이 평화로운 풍경에 아주 낯선 이방인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건물이 나타난 겁니다. 1887년에 세워진 세문안 교회예요. 붉은 벽돌, 아치형 창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이질적이고 또 충격적으로 보였을까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을 거예요. 정동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하늘을 향해서 뾰족하게 솟아오른 저 첨탑은요, 어쩌면 이런 선언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 말이죠. 바로 이 장면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복이 눈 덮인 나지막한 전통 마을 위로 저 붉은 벽돌교회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 익숙한 것과 낯선 것, 과거와 미래가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건물 밖에서 안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을까요?
이 그림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배당 한가운데에 웬 대나무발, 그러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유교 문화 때문에 남녀가 한자리에 있는 걸 어색해하니까 이렇게 공간을 나눈 거죠. 이게 바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전통과 모두가 평등하다는 새로운 가르침이 만나서 만들어낸 아주 절묘한 타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당시 여성들에게는요, 어쩌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글을 배우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단순히 글자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그냥 큰 도시에만 머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시골 마을 마당까지 찾아가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풀뿌리 모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결국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병원이었고, 글을 가르치는 학교였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시설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근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허브였던 셈입니다. 정말 낯선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까지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을 그림을 통해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새로운 믿음은 한국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이 땅의 풍경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딱딱한 글자로 역사를 읽는 것과 이렇게 한 예술가의 감성과 시선이 담긴 그림으로 역사를 마주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볼 때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요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